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공부법 가르쳐드리는 한의사 아지트입니다. 자, 오늘은 그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기출문제 뭐 볼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은 잘 없겠죠. 근데 뭐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뭐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합격했다 뭐 이런 분도 있으시니까. 자, 근데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라든지 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계산 문제라고 하면 뭐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뭐 대략 계산 문제들은 다 항상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간 거의 매년 문제가 나온 그런 파트가 있고 10년 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파트가 있다.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겠어요? 자, 야, 10년 전에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어. 이러면서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없겠죠? 미친 짓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문제를 나왔던 부분이 당연히 올해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어떤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보통 지문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형의 지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형의 지문을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계속 비슷비슷하게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좀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좀 봐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출문제를 보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직접 기출 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접 풀지 말고 그걸 분석만 하면 돼요.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한 3월에서 4월쯤 요때쯤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 끝나고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한번 해두고 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더 많이 내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심화 과정에 공부할 때 그 부분 공부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봐두고 나면 공부할 때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형태를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울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기출 문제들을 좀 봐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 4월쯤에 한번 봐두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고요. 자, 그런데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본인이 꼭 직접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6과목 전체의 기출 문제를 다 분석한다라고 치면 다 체크하는데 대략 뭐 최근 3년치만 체크한다라고 치더라도 10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면 짧게 잡아서 10시간입니다. 많이 걸리면 한 15시간, 20시간도 걸려요. 그러면 하루 한 서너 시간 정도밖에 공부할 수 없는 분이라고 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5일, 6일을 기출문제 분석하는 데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안 해도 되냐? 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이걸 이미 다 분석해놔요. 그분들이 이거 하려고 먹고 사는 건데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보통 교재에 뭐 별표 치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굵은 글씨로 적어 놓은 부분이라든지 뭐 알록달록한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시험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집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 있거든요. 그 지문들이 다 옛날 기출 문제로 나왔던 지문들 조금 변형해 가지고 넣거나 그대로 넣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많이 보다 보면 이미 그 기출 문제의 그 지문들은 눈에 익게 되고요. 그 문제집에 나오는 그 유형들이 대부분 기출 문제에 나왔던 유형 변형해가지고 그냥 거의 그대로 내거나 조금 바꿔서 내거나 아예 기출 문제의 그 문제를 통째로 문제집 우리 공부하는 문제집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이제 한 6월 7월쯤에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때 다 보기 때문에 굳이 기출 문제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공법이라든지 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옛날 거대로 공부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오히려 더 방해만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 다 파악해가지고
법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약간 수정해가지고 문제집에다 싣기 때문에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옛날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거 뭐 실력 없는 사람들 얘기고 대부분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책을 만들 때 문제집을 만들 때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문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잘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분석을 직접 하는 것은 제가 권하진 않고요. 한 번쯤 익숙해질 필요는 있기 때문에 굳이 한다고 하면 작년도 문제, 그러니까 올해 30회 시험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 29회 문제에 한해서 한 3, 4월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과정 끝나고 나서 심화 과정 들어가기 전에 29회 문제 하나만 좀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봐주는 건 괜찮아요. 풀지 마세요.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유형 익히고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29회 시험 하나만 본다라고 치면 한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면 거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작년분 기출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로 치면 최고의 모의고사가 돼요. 그래서 본인 선택하기 나름인데 아예 안 보고 있다가 한 8월, 9월쯤 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모의고사 친다고 생각하고 그 작년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때 약간 주의하실 게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자기 실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분 기출 문제는 본인이 알게 모르게 이제 교재에도 섞여 들어가 있게 되고 문제집에도 그 문제가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들은 강의하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접하게 돼요. 내가 알게 모르게 그 문제들이 친숙해지게 됩니다. 그 지문들이 친숙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올해 수험생이 작년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푼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봤던 시험제 실제로 그 시험 자체를 보진 않았겠죠. 근데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잘게는 다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접하고 나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높게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 진짜 있습니다. 아, 내가 9월 말이나 뭐 10월쯤 해가지고 작년 기출 문제 풀어봤는데 한 80점 나왔다고. 근데 올해 시험을 쳤더니 60점 겨우 넘겼다. 아니면 뭐 그 올해 시험은 떨어졌다. 야, 작년 시험은 풀어보고 80점 나온 사람이 올해 시험은 60점도 못 받고 떨어졌다. 올해 시험이 그만큼 어려운 거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시험 문제는 내가 처음 지금 쳐보는 거라고 해도 실제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많이 접하게 돼요. 교수님들이 그걸 접하도록 넣습니다. 그 교재든지 문제집 안에 많이 녹여놨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풀더라도 그 문제들은 충분히 나한테 익숙해져 있게 돼요. 자, 어쨌든 기출 문제는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가치는 있습니다. 충분히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직접 풀어볼 만큼의 가치는 없고요. 그냥 좀 봐두시도록 하시고 직접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수님들이 다 분석해놔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최근 3년분의 기출 문제 정도는 좀 그냥 봐두시는 건 좋아요. 너무 분석하지 말고 그냥 아 대략 이런 식으로 문제 내네 이 정도로 그냥 문제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 주문 대략 슬슬 이런 정도로 그렇게만 봐두셔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중개사법은 아닙니다. 중개사법은 달달 외워야 돼요. 최근 3년치 문제는 달달 외워야 됩니다. 달달 외워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이나 세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거 다 수정해 놓은 그 문제집들 중심으로 차라리 그냥 그렇게만 보시도록 하시고 자 오늘은 기출문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법 중요 포인트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훑는 거를 한번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지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